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오늘은 한 손으로 그리는 드로잉, 그리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는데 잘 전달되었으면 하네요. 드로잉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거나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무조건 사진을 보고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지만 방법을 이해하고 그리면 더 쉽게 연습할 수 있겠죠. 저도 이 방법으로 드로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드로잉 연습하는데 많은 도움 되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로잉 매일 연습하면 좋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매일은 못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드로잉을 하는 편인데 드로잉 자체의 재미를 느끼려면 꾸준히 연습하는 게 좋아요. 손의 감을 익히면 그 느낌을 유지하면서 연습을 해야 하는데 며칠만 쉬어도 선을 긋는 감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드로잉은 간단한 스케치일 수도 있고 컨투어 드로잉일 수도 있고요. 크로키, 아무튼 어떤 방식의 드로잉이든 꾸준히 하다 보면 정말 좋아진다는 것은 진짜 사실입니다. 제 영상 중에 최근에 올린 한 손으로 그리는 방법에 대한 영상에서 설명을 잠깐 했는데 사실 충분치 못한 것 같더라고요. 대략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도 이해되는 영상이더라고요. 이런 그림 설명은 디테일해야 하는데 영상으로 만들기가 참 어렵네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추가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컨투어 드로잉은 손을 떼지 않고 그려서 선들이 등고선처럼 생긴다고 해서 컨투어 드로잉입니다. 컨투어가 등고선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지리 시간에 배운 그런 등고선을 말합니다. 컨투어, 한선 그리기, 비슷한 개념의 드로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짧은 시간에 한 장의 그림을 그럴싸하게 그릴 수 있고 형태감과 자신감을 키우는데 사실 이만한 연습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크로키 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크로키는 움직이는 대상을 빠르게 포착하는 순발력과 또 선의 속도감을 키워주는 드로잉이라면 컨투어는 매번 말하지만 협응력이 좋아집니다. 시간을 오래 투자해서 그리는 그림은 채색까지 최소 3-4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드로잉은 1시간 정도도 몇 장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런 시간의 효율성 때문에 그림이 단기간에 좋아집니다. 그럼 우리가 대상을 보고 형태를 그리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세상은 3차원인데 이런 입체적인 대상을 2차원적인 종이 위에 표현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물을 종이 위에 옮길 때에는 3차원적으로 보이는 사물을 평면이다 생각하고 바라보면 쉬워져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보다는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여기 우리나라 지도가 있어요. 지도의 외곽 라인으로 모양이 인지가 되죠. 이 지도를 따라 모양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어요. 테두리 외곽선을 따라 그리면 아주 똑같진 않아도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평면적인 이미지를 따라 그리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평면 이미지를 평면에 옮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릴 대상은 비록 사진이지만 3차원적으로 보이는 입체이기 때문에 이걸 평면으로 재해석해야 해요. 형태를 그릴 때만 그래요. 오늘은 명암에 대한 내용이 아니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대상을 납작하게 보고 윤곽선이나 외곽선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손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 각도의 손은 사진이 있어요. 쉬운 각도도 있지만 그리기 난감한 각도도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 뒤로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체적인 사물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입체라는 사실을 일단 머릿속에서 지워요. 그럼 이렇게 극단적인 손가락의 모양도 평면적으로 보면 한결 그리기가 부담이 덜해져요. 결국 스케치를 할 때 각도를 재고 위치를 파악하는 계측은 모두 대상을 평면적으로 해석하고 분해하는 과정인 거예요. 연습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드로잉 연습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이런 연습은 예리한 눈을 갖게 되니까 결국 사물의 형태를 잘 그릴 수 있게 되고 사물의 형태를 잘 그리게 돼야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그림을 추구하게 되고 왜곡이나 변형된 형태도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생각보다 공부할 게 많답니다. 이번엔 그럼 인물화를 한번 그려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각도가 있는 인물 사진이에요. 기울기를 미리 검토한 후에 시작하면 좋아요. 눈썹의 기울기, 같은 기울기에 코와 입, 이마도 기울여 줘야겠죠. 부분적인 것만 보다 보면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기울기를 대략 인지했다면 그 다음엔 이미지를 분해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위별로 나누어져요. 선 그림은 눈으로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윤곽선을 보기 때문에 쉬어가는 지점이 있어야 해요. 손을 떼진 않지만 눈은 잠깐 쉬고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AI가 아닌 이상 전체적인 윤곽선을 스캔하면서 그리기가 어려워요. 이미지를 분해하는 건 정답은 없어요. 마음대로 적당한 지점에 쉬어가면 되는데요. 자꾸 그리다 보면 뭔가 자기만의 루트가 생기겠죠. 사진을 대고 윤곽선을 그어볼게요. 윤곽선은 그림자의 모양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야 인상이나 분위기가 표현이 돼요. 이 사진은 그림자가 많이 있네요. 눈썹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눈썹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눈, 코, 입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손을 떼지 않고 그리는데 선의 속도는 초보일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천천히 그려보세요. 일단 대상을 보고 선을 긋는 것도 바쁘니까 윤곽선에 집중해서 천천히 그려보세요. 변화 있고 리듬감이 있는 선은 속도감에서 나오는 건데 결국 속도는 숙달이 돼야 한다는 거겠죠. 또 선을 길게 사용하는 것도 좋은 선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도 자꾸 손을 떼서 그리는데 이게 생각만큼 잘 되진 않네요. 많이 그려봐야 몸에 익숙하게 되겠죠? 끈기를 갖고 연습을 해보세요. 저도 가끔 하루 종일 드로잉만 할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그려서 연습장 한 권 정도도 그린 적이 있어요. 조금 감이 잡혔을 때 계속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설명을 위해서 사진을 대고 그리니까 아주 쉽네요. 자, 그럼 오늘 설명을 정리하면 이미지를 평면적으로 본다, 이미지의 윤곽선을 인지한다, 사물을 분해해서 부분 이어서 본다, 이렇게 퍼즐처럼 끼워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내용은 기초 드로잉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이해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뒷부분에 드로잉 영상 있어요. 영상을 보면서 오늘 내용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을 것 같네요. 또 다른 드로잉 영상을 보실 때도 오늘 내용을 이해하면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사물을 보는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